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영화 생각, 잠들 생각입니다. 오늘은 2002년에 개봉한 그녀에게란 영화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까 해요. 스페인 영화랍니다.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꼭 그렇기만 할까요? 가짜가 아니라면, 진심을 다한 사랑이라면 아름다워야 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거기에 대해 의문점을 던져요. 어쩌면 사랑은 가장 달콤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건 역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양쪽이 서로 같은 얘기를 해야 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든 얼마나 진심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화의 주인공 베니뇨의 사랑은 참 아름다워 보여요. 아마 그가 한 몹쓸 짓을 제외하면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아름답게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한 번도 동의받지 못한 사랑이요. 어쩌면 짝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사랑의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좋아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생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먼저 마음이 생긴 사람이 다른 한쪽에도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사랑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이나 집착 같은 단어가 있는 거겠죠. 어느 순간이 기다리는 마음에서 집착으로 넘어가는 순간일지 정확히 짚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거기에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까지 없어지면 그동안 내가 했던 노력과 정성이 아깝게 느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그 사람에게 나만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오만이 생기기도 하죠. 나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해 줄 수 있다는 착각이 드는 거요. 그렇게 점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과 입장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내 마음만 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는 충분히 집착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놓아줄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내가 쏟아부었던 정성과 진심을 모두 뒤로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이제 그만해 줄 수 있는 게 나를 도저히 좋아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방식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이 혼자 하도록 허락된 유일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은 모두 둘이 해야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내 노력과 정성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감동하는 것도 마음을 바꾸는 것도 오직 그 상대방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내가 노력할수록 정성을 쏟아부을수록 상대방이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도 내 정성과 노력이 너무 과해서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일으키도록 하는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마음이 생기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텐데, 이거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 좀 좋아해달라고 칭얼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의 노력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랑의 시작에는 오히려 노력을 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마음이 이제 막 생기려고 할 때 말이죠. 과한 노력을 참는 게 노력이라면 그 정도 노력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물론 기회비용은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결국 내가 좋아하는 상대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억지 노력으로 가까스로 만들어낸 마음 역시 그리 오래가진 않을 거잖아요. 온전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마음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물을 키울 때 키우다 죽어버리는 꽤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라고 해요. 특히 식물이 어렸을 땐 더욱 그렇고요.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준 물을 아직 다 흡수하지도 못했는데 난 그렇게 물을 빨리 흡수할 능력이 아직 안 되는데 계속 물을 줘버리니 체하다 못해 뿌리가 물에 잠겨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는 거죠. 주인 입장에선 좋아하는 마음에 얼른 무럭무럭 자라라고 해준 노력과 정성이 결국 식물에게 숨 쉴 틈을 안 준 게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식물의 원래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식물은 자신만의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 주인은 그 성장 속도가 어떤지 관찰했어야 했죠. 그게 식물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연약했던 시작 시기가 지나고 식물이 이제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튼튼해지면 그땐 그 식물이 주변의 많은 변화에 좀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랑도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나라는 흙에 싹을 틔울 수 있는지가 일단 중요할 테죠. 어떤 씨앗은 어떤 흙에 처음부터 아예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싹을 틔울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싹을 틔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 싹을 틔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대체 싹은 언제 나오는 거야 하면서 너무 계속 지켜보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계속 보고 있으면 조바심만 생길 테니까요. 그러다 문득 싹이 트게 되면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면 돼요. 사람의 마음에 싹이 트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오늘 영화 그녀에게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도 달콤한 밤 되세요.